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북 메가스터디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전진아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현재 저는 성북 메가스터디 학원에서 수학을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과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 각각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이투스북과 블랙라벨에서 지금 출제 및 검토위원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요. 우선 고등학교 수학 교육과정에 대해서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우리 경동고학교에 대한 내신 경향과 그다음에 저의 수강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 드릴게요. 네, 우선 고등학교 수학 교육과정은요, 앞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표로 확인할 수 있긴 한데요. 조금 더 세심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노란 색깔로 되어져 있는 게 저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부분이에요. 여기 보시면 공통수학 상이라고 돼 있어서요. 이게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얘가 1학기 때, 그리고 얘가 2학기 때 이렇게 각각 배우게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수능에서 직접 출제되는 범위는 아니에요. 오로지 내신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해주는 단원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아이가 조금 부진했다라고 하더라도 정시에는 직접적으로 데미지를 주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고등학교 2학년 때 혹은 뒤늦게 마음 잡고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네, 우리 아이들 절대 뒤처지는 거 아니니까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학년 때 보시면 우리 2학년 때 배우는 과목은요, 수학 1이 1학기, 그 다음에 수학 2가 2학기, 그리고 선택 과목 중에서 우리 이제 이과랑 문과랑 조금씩 나뉘면서 선택 과목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2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 내신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상대평가로서 1등급에서 9등급까지 다 나뉘는 부분이기도 하거니와, 그 다음에 수능에서 직접 출제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주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수학 1, 2 있죠. 수학 1, 2 여기. 얘가 정시에서 저희 수능에서 22문항으로 출제가 될 거고요. 여기 보이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요 중에서 택 하나 해서 8문제가 출제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2학년 때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나오기 때문에 선행을 우리 아이들이 지금부터 하고 있는 건 2학년을 조금 더 미리 더 탄탄하게 대비하기 위한 수단인 거지, 아이들이 선행을 막 하는 거에 있어서 너무 과한 거 아니니? 라고 생각하시기보단 학업 부담감을 조금 줄이는 수단으로서 활용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수학이라는 게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진도를 나가면 좀 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1학기 혹은 한 학년 빠른 선행은 거의 필수처럼 하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보시면요, 저희가 지금 저 작년이랑 재작년 거 수학 등급 컷을 보여드릴 건데요. 우선 내신과는 다르게 수능에서는 저희 수학 과목 같은 경우에는 등급 컷이 조금 낮아요. 그래서 100점이 아니더라도 사실 1등급을 맞을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장점으로서 봐주시면 될 거거든요. 보시면 작년, 재작년 다예요. 보시면 확통은 2문항, 미적분은 지금 거의 4문항 정도 틀려도 1등급을 맞을 수 있다. 그다음에 기하 같은 경우에도 3문항 정도 4점짜리랑, 그래서 여기도 확통 또한 미적 또한 기하 또한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3-4문항 정도 틀려도 1등급에는 데미지를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과연 수학을 포기하는 게 맞냐라는 거죠. 보시면 3등급 있죠. 3등급. 3등급에 대한 커트라인도 사실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실 정시파가 되고 싶은 거예요. 왜냐? 정시는 내신보단 다르게 등급이 조금 점수대가 낮아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하지만 2학년 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 1, 수학 2 이때 저희 아이들이 싫어하는 것들이 다 나와요. 예를 들어서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이미 이름만 들어도 어려운데? 라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그걸 1학년 때 선행하게 되고 1학년 때 듣기에 너무 거부감 드는 거예요. 2학년 때 하자니 또 2학년 때 또 너무 힘들어. 저번에 한번 해봐가지고 알아.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수학을 그냥 하기 싫어, 안 할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기타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등급 대비 점수대가 가장 낮다. 그래서 사실은 60점대면요, 어머니도 솔직하게 말하면 4점짜리 8개 틀려도 돼요. 8개. 네, 저희가 30문항이거든요. 8개면 거의 3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수학을 3등급 이상 못 맞는다라는 거는
할 수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포기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이제 교육부에서 킬러 문항을 없애겠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것 또한 호재거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하지만 요즘은 계산이 복잡하고 섬세한 이제 수학적인 개념 이해와 그다음에 계산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가장 잘하는 특기 있잖아요. 실수. 네, 그거를 노리고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대비해주면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중2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체감 난이도가 조금 높아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계산식이 복잡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준비를 잘 해주면은 우리 친구들 사실 3등급 맞는 것까지도 어렵지 않고요. 2등급 할만하잖아요. 그렇죠? 1등급 할만하니까 우리 친구들에게 조금 어머니께서도 점수만 생각하지 마시고 등급으로 바라보시면서 아이들에게 좀 이 정도 점수 때문에 2등급 되구나 라는 거죠. 아이가 모의고사나 이런 거 봤을 때 나 70점 맞았어 60점 맞았어 그러면 너 미쳤니? 막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어차피 그래도 3등급이에요. 그거. 전국에서 지금 20위권 안에 18권 안에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그럼 잘했구나 라고 봐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막 엄마가 60점 맞다고 혼내면 막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어머니께서도 이제 알고선 그 정도 때문에 몇 퍼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20% 안에 들어왔다면 3등급 안에 들어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대화를 해주시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수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러한 상황이고요. 우리 경동고 시험은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지금 사실 내신과 수능과의 격차가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트렌디한, 그러니까 출제하는 분석체가 조금 다른데요. 우리 경동고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 18문항, 그 다음에 서술형 3문항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문제 풀 때 보면은 지금 난이도별로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싫어하는 거 방정식 감수 조금 잘 내고 있죠. 그리고 아이들이 싫어하는 거 있어요. 여기 항등식과 나머지 당항식의 연산 이런 것들. 아이들이 싫어하는 단원들이 조금 많이 출제가 된다. 그리고 계산식이 조금 오래 걸리는 거, 복잡한 것들로 위주로 내거든요. 그래서 문제 자체의 심화 문제라는 것보다도 아이들이 정확하게 싫어하고 실수를 많이 하는 그 포인트를 알고 출제하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조금 연습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조금 실수를 잘하는 친구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경동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좀 실수하지 않는 거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중 문제집에서 볼 수 있는 그 수준을 정말 한 문제도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풀었다면은 경동고등학교에서 좋은 점수를 맞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점수예요. 왜냐면 경동고는 사실 그러니까 등급 사이들과의 간격이 촘촘해요. 그래서 우리 애가 점수로만 봤을 때는 잘했어. 근데 갑자기 2등급, 3등급이래. 이런 소리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의해야 돼서 사실 경동고가 요즘 추세예요. 요즘 교육부에서 말하는 트렌드와 맞게 계산 실수를 하냐 못하냐 라는 것을 잘 보고선 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의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1, 2, 3학년 때 잘 잡혀진다면 사실 수능까지도 무리 없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친구가 중학교 때부터도 실수했는데 고등학교 때도 여전히 실수가 잡히지 않는다 라면은 사실 열심히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잡아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작년에 출제되었던 경동고 문제인데요. 사실 14번 문항 자체가 지금 보시면 배점이 4.5점이에요. 거의 5점 가까이죠. 경동고에서 객관식에서 5.2점이 최고점이었거든요. 4.5점이면 굉장히 고난도라고 나온 건데 이거 사실 저희가 지금 현재 결방학에도 풀고 있었던 저희 자체교재대예요. 제가 경동고를 타겟으로 만들었던 건 아니지만 사실 저희 자체교재에도 무수히 많은 경동고와 경동고 기출과 유사한 문항들이 많이 수록되어져 있었는데요. 우리 아이들 이런 거 못 풀지 않거든요. 눈으로 딱 봐도 두근의 합, 두근의 곱 해서 문제 풀 수 있었고 이 문제 또한 사실은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이용해서 우리 친구들 다 식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 사실 우리 아이들이 평소에 꾸준히 성실히 공부를 했었더라면 아무런 거부감 없이 맞출 수 있었던 문제였을 텐데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솔직히 잘 되냐? 아니죠. 똑같은 문제집 절대 다시 풀지 않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문제집을 반복적으로 풀고 여러 건, 2권, 3권 풀었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문제집을 풀었다고 해서 잘 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정말 토시 하나 다르지 않게 내야지만 내가 배웠던 게 나왔어 라고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할 때 그냥 문제를 냅다리 풀면서 난 이거 나오면 똑같은 거야. 이건 우리가 배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뉘앙스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의미하는 거 이것을 아냐 모르냐 라는 거 했을 때 그런 거랑 비슷하게 문제의 흐름이 같아도 이거는 동일한 문제인데 라고 바라볼 수 있는
시야죠. 수학을 바라보는 시야와 시각이 조금 훈련이 돼줘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참 전반적으로 우리 친구들 이제 시험 봤었을 때 경동고 학생들도 뭐 대체적으로 풀만했어요 라고 말하지만 말과는 다르게 이미 성적 까보면은 점수대가 또 낮죠. 왜냐? 실수할 거거든요. 2개, 3개 실수하는 순간 또 2등급, 3등급 나오기 때문에 정말 제가 2번, 3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고 지나침이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특히 남학생들이 너무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시험의 출제 경향도 실수에 대한 거에 바람을 잡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 다시 한번 좀 어머님들께서도 좀 봐주셔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잠깐 건너뛰었는데요. 저는 이제 아이들과 시험 대비할 때 우리 경동고 서술형 문제 3문제밖에 없긴 하지만 저는 평소에 이제 아이들과 시험 대비할 때는 모든 문항에 대한 시험을 주관식으로 봅니다. 네, 주관식으로 봐야 꼼꼼해요. 어머니들. 주관식으로 안 봐도 주관식 봐도 안 꼼꼼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렇기 때문에 주관식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주관식으로 보면서 아이들의 필체라던가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빠졌는지 그 속에서도 개떡같이 써도 맞는 말만 쓴 애들이 있고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잘 썼는데 키워드가 포인트가 빠진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아이들한테 자꾸 써라를 강조하면서 습관을 제가 억지로 주입식으로 가스라이팅 하듯이 시키고 있고 그런 부분 속에서 아이들한테 피드백도 코멘트도 잘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 같은 시험지인데도요 보시면 있지만 똑같은 시험지라는 게 의심스러울 정도로 풀이법이 다르죠. 그래서 아이들이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어떠한 생각으로 문제를 푸는지 접근 방법에 대해서도 조금 파악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한테 맞춤 학습도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들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풀더니 풀리던데? 라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제가 보면서 말해주는 거죠. 이건 우연이야 라거나 이렇게 풀면 되는데 이렇게 풀면 되는 이유는 하면서 제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애들은 하면서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수학적이라는 게 다 하나의 풀이법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양한 풀이법이 존재하는데 그것 또한 제가 내 풀이법이 맞아 하고서 아이들한테 강요를 하는 게 아니라 네 풀이가 맞는 이유와 네 풀이가 틀린 이유 그리고 이 문제를 풀 때의 다양한 풀이법들을 아이들과 같이 공부하고 가르치면서 아이의 학습법도 존중하고 저의 학습법도 존중하고 배우게 습득할 수 있어서 다양한 시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조금 지도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대수적인 관점이라던가 기하적인 관점이라던가 그 다음에 직관력까지도 아이들에게 좀 이제 학기 중 이제 시험 대비가 되면은 조금 더 아이들과 조금 더 밀도 있게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화가 조금 잘 되고 있기도 하고 또 저의 장점이라고 하면 편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 수평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편하기 때문에 질문을 잘 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너무 어렵기만 하면은 아이들이 질문을 잘 못해요. 근데 또 편하다 보니까 평소엔 또 안 하다가 시험 대비 때면 바짝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친구들이 새벽 2시에 연락합니다. 보시면 제가 그냥 아무 때나 이거 일요일이었거든요. 일요일날 막 그냥 갑자기 내뜸 자기 한강인데 막 이러면서 갑자기 친구들이랑 공부를 하면서 지금 치킨을 먹고 있다고 하지만 자기가 숙제가 안 된대요. 막 그래서 갑자기 연락하고 여기도 보시면 막 새벽 2시에 또 우리 아이들 안 자고 연락하는데 그럴 때도 제가 다 풀이 찍어서 보내주고요. 그리고 갑자기 이 친구는 한두 문제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막 갑자기 시험 전날에 갑자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공부를 부교재가 갑자기 프린트가 선생님이 아까 안 보여드렸어요 하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줌키라고 해서 아이랑 줌 켜서 새벽 4시까지 같이 1대1로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원한다면 공부에 있어서는 저도 시간이며 노력이며 애정이며 아끼지 않고 투자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그만큼 저를 믿고 편애하고 하기 때문에 수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같이 긴밀한 친밀감도 갖고 있고 유대감도 갖고 있고 그에 더불어서 이런 것들 다 하나하나 제가 나중에 이제 시험 대비 되면 부모님께 우편으로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근데 편지 봉투에 넣어가지고 어머니께 문자 보내요. 오늘 학생편으로 동봉해서 보냈으니까 확인하시면 사인하고 저한테 다시 주세요라고. 그래서 저한테까지 돌아와야 돼요. 그거 안 돌아오면 제가 다시 어머니께 전화드려요. 캡처해가지고 이거 갔었다고 못 보셨냐고 하면서 제가 또 보여드려요. 근데 이런 걸 보여드려야 어머니들께서도 솔직히 우리 아들들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옆에서 중간 관리자로서 다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하시면서 해주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구나라는 걸 조금 안심하고 믿고 맡기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 진짜 저는 이제 아이들 문제 풀 때 우선 경동고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문제들 같은 경우에 모의고사에서 기출 변형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네, 아무래도 자체 교재에 수록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중 교재 자체도 문제 퀄리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도 자체 교재 플러스 시중 교재 같이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중 교재들로서 아이들에게 숙제를 부과하면서 조금 더 촘촘하게 공부할 수 있게끔 좀 더 많은 양을 조금 주고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클리닉 하거나 그럴 때는요, 제가 개인별로 아이들에게 피드백도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친구는 결석했을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친구는 갑자기 이제 와서 공부를 하겠다며, 혹은 공부량이 적다며 더 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친구한테 맞게 프린트 주거나, 아니면 그 친구한테 이거 교재 가져와봐 하면서 옆에서 지도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우선 아이들이 하고 싶을 때 안 하실 때가 자기 마음대로일 때가 많아요. 좀 들쑥날쑥해요.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 저는 막 쪼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겠다고 했을 때 그때는 진짜 확실하게 밀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풀 때 제가 막 풀고 있을까, 막 선생님이 나를 막 놓으셨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다시 저한테 오잖아요. 그럼 그때 아이가 하겠다고 할 때 그때 확실히 해주고, 그때 아이들이 좀 더 선생님이 나를 그래도 놓지 않았구나 하거나, 선생님은 나를 언제나 받아주시네 라는 거에서 조금 믿고 의지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사실 정시도 중요하지만 수시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정시가 암만 등급컷이 낮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내신으로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선행보다는 현행에 맞춰서, 내신 기간 3월 4월 동안에는 선행을 스탑하고선요, 현행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지도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됐을 때 저의 수강 같은 경우에 어떤 아이들이 들으면 좋냐, 그래도 수많은 선생님들 중에서 굳이 나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라고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저는 우선 아이들이 개념학습을 이미 선행도 수학상 여러 번 했죠. 우리 아이 2번 뛰었어요, 3번 뛰었어요, 혹은 1번도 안 했어요 했다고 하지만, 자기가 설명하지 못하면 자기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처음부터 저는요, 다시 한번 개념 설명을 하지만 필요하고 중요하고 문제 풀 때 적합한 개념들만 저는 꼭 집어서 설명을 하고, 그것을 아이에게 물어봐요. 말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저는 보통 시험 대비 때면은 6시 시작이라 할 때도 5시 반부터 아이들 등원하라고 시키고요. 등원할 때 문 앞에서 물어봐요. 네, 문 앞에서 그 뭐지? 하고서 통과 이렇게 들어가게. 그래서 아이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그 개념이 어떻게 문제로 쓰이는지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타임라인이 생겨요. 이 개념을 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나왔지 라는 걸 알아야 문제를 보는 시야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시키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막 배워도 개념이 부족해요 막 이런 말들을 막 입에 달고 산다, 혹은 실수를 너무 많이 한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조금 더 진지하게 풀이 쓰는 것 좀 연습했으면 좋겠다, 서술형이 걱정이다, 실수를 잡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의 수업을 들으면 좀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우리 애가 기초가 부족해요, 우리 애가 뭘 못해요 라고 하더라도요, 저는 아주 개념부터 그리고 고난도까지 다 다룹니다. 어쨌거나 우리 아이한테 맞추는 게 가장 좋지만, 사실 제일 좋은 건 시험 경향에 맞춰야 돼요. 그 학교, 경동고가 이런 출제 트렌드면은 이 스타일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아이의 스타일만, 아이의 속도만 기다려주면 진도 언제 나갈지 몰라요. 그래서 경동고는 어려운 문제들은 모의고사 수록된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아이의 능력과는 다르게 저는 무조건 고난도 문항들은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킬러 문항들 위주로 아이들과 소흡을 하고요. 그런 문항들도 그리고 익히고 봐야 아이들도 거부감이 없고 어렵다고 안 해요. 그리고 신기하게 어려운 문제 풀 때보다, 쉬운 문제 풀 때보다 어려운 문제 풀 때 집중력이 더 좋아요. 그리고 그거 마치면 굉장히 희열감을 이제 크게 느끼고,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매 시간 매일같이 많이 풀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매 수업 시간마다 항상 어려운 문제를 같이 풀므로써 아이들에게 성취감도 알려주고, 어려운 문제를 너네들도 할 수 있다라는 동기까지도 같이 심어준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B반 혹은 A반 이렇게 되더라고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에는 모든 단원과 모든 난이도를 아우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좋다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강의에 대해서 아이들이 얘기를 해주는지, 그리고 어떻게 아이들의 성적이 향상이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자, 보시면 저는 보통 아이들을 가르칠 때 1학년 때부터 끌고 오는 걸 좀 좋아하거든요. 공부를 할 때 다른 선생들이나 많이들 말하겠지만 자기는 관리를 잘한다, 케어를 잘한다 라고 하지만 저는 좀 책임감이 있다 라고 말하고 싶거든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아이를 처음 봤던 그 순간까지도 정말 단 한 명의 아이들도 놓치지 않고 내 아이랑 끝까지 가서 너의 입신 내가 책임져 줘야지 라는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보통 중학교 3학년 그쯤에 만나서 거의 믿고 거의 대입까지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 보시면
고1 때, 중3 때 왔다고 했고요. 중3 때 공부 별로 안 했는데 이 친구 보시면 고1 때 당연하죠. 공부 안 했으면 60등급 맞는 게 너무 당연하죠. 갑자기 오를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친구 모의고사 나영 봤을 때 마지막에 1등급으로 끝났고요. 내신 고3 때는 2등급, 그 다음에 100분위는 98로 끝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 친구도 중3 때부터 했었고요. 그리고 여기도 4등급인데 지금 96점 해가지고 1등급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4등급이었는데 1 뜨겁다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고요. 정말 자랑으로 따지면 얘도 4등급인데 1등급 됐다고 이렇게 해서 지금 사실 저희 친구들은 믿고 따라와주고 같이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작년 한 해만 저희 상분 메가타이 딱 한 반에서만 일어났을 때도 저희 아이들 성적 향상 보시면요. 2학기 중간고사에서 근데 솔직히 1학기 때는 조금 못했었거든요. 그때도 좀 성적이 안 나오긴 했는데 아이들마다 이해하고선 풀어야 되는 거지 수학이 단기간 안에 성적이 오르면 수학이 어렵다고 누가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도 사실 1학년 때 부진해가지고 많이 이제 여름방학 동안에도 같이 하고 아니다 넌 될 것이다 하고 했더니 2학기 중간고사에서 기말고사 갈 때 갑자기 40점 올랐고요. 자, 이 친구도 1학기 기말고사에서 2학기 올라갈 때 30점. 1학기에서 2학기 올라갈 때 30점 이런 식으로 네, 아이들이 다 성적 향상이 이루어져서 여기는 제가 이제 드라마틱한 것만 썼다고 그랬지 우리 아이들 다 성적이 다 우상향 그래프를 그려서 모두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던 수업으로서 우리 아이들 지금도 현재 믿고 공부해주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과에 있어서 성적 향상은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갖고 있는 각각 개개인의 장점과 공부하는 스타일이 있는데 그런 학습 스타일을 많이 살려주고 그 학습 스타일 속에서 어떻게 하면 성적이 오르는지에 대해서 조금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부분을 아이하고 부모님께 공지해 드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신뢰감을 갖고 기다려주시고 그 기다림 속에서 아이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좀 봐주는 스타일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시간표는요. 네, 저는 화요일하고 토요일 이렇게 딱 한 방 깔았거든요. 화토반으로서 한 방 깔았고요. 네, 저거는 본 수업 시간이고 클리닉은 그 안에서 이제 아이들의 개인적인 스케줄에 맞춰서 시험 대비에 맞춰서 따로 또 네, 개인적으로 공지가 될 테니까 그런 부분은 네, 조금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건 본 수업 시간. 그리고 자체 교재 하나와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시중 교재 하나 같이 사용해서 네, 시중적인 트렌드 감각도 잃지 않고 공부를 하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험 대비가 되면요. 모든 수업은 영상 강의로도 같이 업로드가 되고요. 영상을 보게 되면 저한테 사실 강의 수강 시간이 떠요, 어머니. 그래서 아이가 몇 분 수강했다고까지도 공지를 드리기 때문에 궁금하시잖아요. 아이가 영상을 받았는데 영상을 보는지 안 받았는지. 이제 시험 때는 정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되면 그때부터 실전이기 때문에 이제 어머님들과 여과 없이 정말 네, 다 모든 것들을 공유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의 설명회는 여기서 마치고요.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거나 또 혹은 개인적으로라도 궁금한 점 있으면 학원에 또 저한테 네, 또 연락처 남겨주시면 제가 또 한 분 한 분 또 전화로 혹은 면대면으로 상담할 테니까요. 네, 또 많이 연락 남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